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어느새 10S에서 12 프로 맥스로 갈아탄 지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이번에 간단한 리뷰 영상으로 만들었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지극히 평범하게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용자가 느끼는 점들로 이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통점으로는 둘 다 홍콩판으로 직구를 했었고 용량은 512GB, 12 프로 맥스는 퍼시픽 블루, 그리고 10S는 골드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사기로 결정을 하고 가장 먼저 고민을 했었던 게 이제 컬러 부분이었는데 퍼시픽 블루하고 그래파이트하고 둘 중에서 고민을 계속 하다가 퍼시픽 블루로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지금은 퍼블을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 만약에 그래파이트를 했으면 약간 무난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퍼블이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케이스도 이렇게 색깔이 보이는 걸 하고 있고 어피치 그립톡 정도만 붙여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 핑크색 그립톡하고도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한동안은 계속 이렇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액정 부분에 대해서는 퀄리티 이슈로 심한 경우는 오줌 액정까지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저는 다행히 그 정도로 심한 편은 아니어서 이래저래 그냥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번 모델들이 화면이 더 노랗게 나오는 거는 모두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심한 오줌 액정만 아니면 사실 그냥 무난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약간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노랗게 보이는 화면의 색감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영상을 따로 찍어놓은 게 있어서 궁금하시면 그 영상을 한번 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10S보다 더 노란빛이 도는 거는 팩트여서 저는 요새는 나이트 시프트를 하는데 이것까지 하면 너무 노랗다 보니까 이 따뜻한 정도를 조금 조절해가지고 쓰는 방식으로 나이트 시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핸드폰을 쓰다 보면 쓸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무게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고는 생각하는데 아직도 너무 무거워요. 진짜로. 애플에서 얘기하는 공식 무게가 12 프로 맥스가 226g인데 사실 여기다 케이스도 씌우고 그립톡이라든가 끼게 되면은 아무래도 무게가 더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케이스를 안 쓸 수도 없고 그립톡도 이게 핸드폰이 화면도 크고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그립톡이 없으면 한 손으로 잡았을 때 너무 불안정해서 무조건 써야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12 프로 맥스의 무게가 226g이라고 했는데 10S의 경우 공식 무게가 177g이라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10S에다가 케이스도 끼고 그립톡도 끼고 해가지고 약간 무게감이 조금 늘었다 정도의 느낌이 프로 맥스의 기본 무게인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도 큰 핸드폰을 썼었으면은 이게 무게가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았을 텐데 10S를 쓰다가 프로 맥스로 가다 보니까 무게 변화적인 면에서 조금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립톡도 약간 어쩔 수 없이 쓰게 됐고 그립톡은 적응한다 치더라도 조금 불편해진 게 무선 충전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10S로 가고 나서 벨킨에서 나온 무선 충전기를 샀었는데 이제 그것도 쓸 일이 없어져서 당근에 팔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게랑 액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핸드폰 바꿨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부분인데 가장 변화가 크기도 하고 그 와중에 불편함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사람이 불평불만할 때 말이 더 많은 거다 보니까 좋은 점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처리 속도 같은 면에서 10S 같은 경우도 처리 속도라든가 예를 들면 게임을 돌린다든가 그런 점도 불편함이 없이 썼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12 프로 맥스로 바꾸면서 예를 들면 단축키로 카카오톡 QR코드를 불러온다든가 제가 보시는 것처럼 앱을 엄청나게 많이 열어놓고 딱히 안 닫고 그냥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카오톡 QR코드 단축키를 쓰면은 굉장히 빨리 열려요. 이게 카카오톡 어플이 백그라운드에 켜져 있어가지고 더 이렇게 빨라지긴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어플을 처음부터 켜야 되는 속도마저도 10S보다는 빠른 반응 속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속도 면에서 많이 와닿더라고요. 카메라 기능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핸드폰 사자마자 영상을 한번 찍었어가지고 그때 영상인데, 이 손떨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떨리느냐에 따라서 사실 프로맥스에서의 기능이 되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지금처럼 생각보다 정도일 때가 있더라고요. 대신 야간 촬영이라든가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엄청나게 개선됐고, 광각 기능 같은 경우는 테넷에 없던 기능이었는데 업무적으로 지금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배터리 발열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저만 느끼는 건 아니고 이것도 액정처럼 좀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핸드폰 바꾸고 나서는 게임도 안 돌리고 해봤자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은 동영상 촬영하거나 이 정도인데, 물론 동영상 촬영하는 게 조금 무겁다고는 하더라도 조금만 그렇게 쓰면 뒷부분이 따뜻한 게 아니라 조금 뜨겁다라고 느낄 수가 있었고, 지금이야 케이스를 끼워가지고 요즘에는 느끼지 않는데, 만약에 케이스를 낀 상태에서 이제 여름이 오면은 조금 이 발열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도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입니다. 여기까지 테넷을 쓰다가 12 프로 맥스로 바꾸고 한 달 정도 써본 후기였고요. 아무래도 테넷스가 출시되고 2년 있다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제품력이 당연히 좋아야 된다는 전제에서 리뷰를 해서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프로맥스 한 달 사용 후기고요. 이번에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